자, 16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돌았습니다. 자, 중요한 단원인데 여러분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거죠.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교재 첫째 줄에 이렇게 나갑니다. 거래 정보망의 첫째 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이 단어가 계속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동그라미,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하라고 그림으로 갑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보망을 이용하는데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계속 앞으로도 그리겠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이 테레비 같습니까? 컴퓨터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테레비 같습니다. 여기 마우스를 달면 이제 컴퓨터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이랬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 이러니까 또 갑자기 횡한 사람을 위해서 좀 전에 공부했습니다. 정보는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무슨 말입니까?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로서 면적은 30평이고 지하철하고 5분 거리에 있고 뭐 예전 가격은 1억 5천이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중개업자들 상호 간에만 교환하니까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간이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이해가 됐다. 그럼 컴퓨터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이 왔다면 하단 2번에 거래 정보망의 기능이 들어오는데, 이거 객관식 문제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적었지만 외우는 게 아니고 상식입니다. 1번,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뭐 물건들이 쫙 진열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공장은 공장대로, 상가는, 아파트는, 토지는 토지대로 전부 정보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시장의 기능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내려오면 부동산 가격 조정의 기능을 합니다. 자, 가격을 조정한다 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3억에 팔아주세요 하면 그게 3억인데 똑같은 아파트를 옆에서 5억에 팔아달라고 돌았다면 그거 팔린다 안 팔린다? 절대로 안 팔리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3번, 부동산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옆에다가 당근 적어놔야 됩니다. 그 당연한 소리잖아, 그죠? 당근을 또 당근이라고 적는 사람도 있죠, 지금. 그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당근 적으신 분은 옆에다가 말밥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연한 거 적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신도 없이 뭐 당근 하면 또 당근도 적고 말밥이면 말밥도 적고 지금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되겠습니까? 4번, 공동중개의 수단적 기능을 합니다. 공동중개라는 게 하나의 물건을 거래하면서 여러 명의 개업 공인사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공동중개의 기능을 하고, 마지막 넘어가면 중개업의 조직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중개업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조직화 기능을 하는데, 지금 1, 2, 3, 4, 5 객관식 문제를 대비해서 걸었지만 이게 안 적혀 있어도 여러분 찾아야 될 거. 저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OX. 오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앉아 있어도 제주도 물건도 거래하고 강원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안 적었다고 못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내용이니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멀리 있는 원격지 물건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다 같은 말들이죠, 그죠?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공동시장의 역할을 한다 라는 말들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법조문이 드디어 하나 나옵니다. 자, 2번에 1번 지정 목적. 국토장관은 이렇게 갑니다.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또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거기 동그라미.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자, 설치 운영할 자 줄 꺼놓고 이를 뭐라고 부른다? 즉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 체크를 딱 해놓습니다. 자,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이 지금 나왔는데 이런 정보를 설치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카페도 하나씩 가입돼 있죠. 그러면 카페 운영자가 뭐를 합니까? 정보를 올리고 삭제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정보를 삭제,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들은 중개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보수를 받는 사람인데, 이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았으니까 거래정보망은 전부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국토장관에게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할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정을 받으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이 지정 요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오고 시험 나오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69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지정 요건 1, 2, 3, 4 네 가지니까 쓸데없는 거 하나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문제가 준비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정 요건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보기보다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단에 3번 구비 서류를 잘 보면 저절로 그 요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합니다. 3번 구비 서류 둘째 줄에 보시면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한다? 국토장관에게 제출하는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줄 거 놓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는데 1번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이 가입한, 말도 많죠. 제일 마지막 줄에 등록증 4번 가져갑니다. 등록증 동그라미. 2번 정보처리 기사 1인 정보처리 정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1인 공 동그라미. 4번 주된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 동그라미. 5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 부가통신할 때 통까지 동그라미 합시다. 자,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자는 국토장관에게 신청을 하는데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데 요건이 중요한데 제출하는 서류를 공부하면 저절로 요건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류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부, 등의, 정, 공원,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제출하는 서류가 뭐라고요?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인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제출하는 서류를 적어보시오.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죠. 서류가 딱 뜨면 맞다 틀렸다를 잡아내면 되잖아. 그죠? 자, 이때 앞으로 부 하면 우리 과목에서는 예외 없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뭐라 부른다? 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법인이면 등기사항 증명서 즉 등기부를 제출해라. 등은 등록증 4번인데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이 가입해야 된다. 구질구질한 숫자도 보입니다. 그 다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 이러니까 자꾸 시골스러운 분은 컴퓨터 이래 적어놔도 됩니다. 컴퓨터 서류. 그 다음에 통이 부가통신사업신고서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좀 낯설겠지만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라는 서류를 제시합니다. 지금 이게 등록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바뀌기 전에는 개업공인사들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 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 할 때는 노래 제목이 뭐였죠?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밑에다가 세련됐다 그거까지 적어라 그랬어요.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세련됐겠죠. 왜? 야동 이런 것도 잘 찾고 그러잖아 지금 그죠? 어쨌든 인감이 아니고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등록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뭘로 바뀐다?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입니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런 정보를 올리고 관리하려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부 등이니까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구나 이러면서 제목을 잡습니다. 자, 이게 잡힌 분들은 요건이 나타납니다. 법인 등기부는 법인이면 가져가고 법인이 아니면 안 가져가도 되니까 등록증 가져가는 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네 가지를 갖추는 게 지정 요건이고 그 많은 요건을 서류로서 준비합니다.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까지 체크하실 것.
자, 그 다음 구질구질한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 숫자조차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전화번호니까 500국에 230번이 중개법쌤 전화번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순서로 나올 때는 시험에 순서대로밖에 안 나오니까 이 숫자를 걸 때 제일 어렵습니다. 10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50명이 가입해야 된다. 이런 숫자 막 나오면 여러분 어지러지해집니다. 자, 다시 중개사법쌤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500국에 230번 이렇게 딱 잡아놓고 우리 과목에서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500국에 230번이 중개사법이니까 쌤 전화번호다 이렇게 딱 잡습니다. 전화번호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수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좀 하시고 500국에 230번 순서대로 딱 잡아놓습니다. 자, 이제 복잡한 건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니까 국토장관이 검토를 해서 지정서를 교부해 주겠죠. 자, 얼마 만에 교부해 준다? 30일 내로 교부해 줍니다. 이것도 숫자도 중요합니다.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데 제일 하단 보시면 1, 2, 3, 4, 5 다음 5가지를 기록하고 기록을 지정해 주는데 그 1, 2, 3, 4, 5는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다. 이거는 국토장관이 지정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을 문제가 아닙니다. 한 장 넘기면 170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지정신청서라는 게 나타났고 오른쪽 171페이지 지정서가 보이는데 이 지정서는 누가 교부합니까? 국토장관이 교부하는구나. 이것도 눈으로 크게 한번 보시고 이제 넘어가면 3번 운영규정의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정서가 교부되면 이제 내가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운영할 때 규정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이용하는 자들은 회비를 얼마를 내야 되고 또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다. 라고 운영 규정을 얼마 만에 정해라? 3개월 내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 규정을 정할 때는 이 정보를 이용하는 수수료가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50만 원씩 받든지 하면 위반할 수 있겠죠. 위반을 못하도록 운영 규정은 반드시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까지가 중요합니다. 날짜도 잘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돌려서 냅니다. 30일, 3개월 숫자도 이렇게 움직이죠.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때 하단에 1, 2, 3, 4, 5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체크할 것은 동그라미 3번만 짚으면 됩니다. 출제할 것입니다. 가입자에 대한 회비와 그 징수에 관한 사항도 운영 규정에 들어가는구나 정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4번,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이런 의무, 개업공사는 이런 의무가 있다. 그건 가볍게 보시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제일 하단 6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별표입니다. 취소되는 사유가 오른쪽에 보니까 모두 몇 개? 5개가 딱 따라오잖아. 그죠? 5개가 따라오니까 오지선다를 준비한 여러분한테 얼마나 문제 내기가 좋았겠습니까? 거의 뭐 매번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받고 운영을 하는 자가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모두 몇 개? 5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거짓의 동그라미. 여러분 거짓 앞에다가는 허위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허위나 거짓은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그리고 줄은 껐지만 상식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그럼 나중에라도 발갈 때면 취소해야 되겠죠? 허위, 거짓. 2번 운영규정의 승인 위반, 운영 동그라미 합니다. 여기 보고 있죠? 운영규정은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으라 그랬죠? 그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대로 사용 안 하면 취소 들어갑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의 동그라미, 정보 위반하면 취소됩니다.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밑줄 껐습니다. 지정받은 날 줄 꺼놓고 1년 안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합니다. 1년의 동그라미. 5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에요. 법인이 죽으면 뭐라 부른다? 해산, 해산의 동그라미.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을 못하면 당연히 그건 취소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산의 동그라미. 앞으로 지정 취소 사유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 제목을 이렇게 갈 겁니다.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허운정 해일이 있다.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허가 뭘까요? 그래, 허만 보면 여러분들은 별거 딱 찾지 말고 허 위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그대로 따라 올라옵니다. 운이 뭐라고요? 운영규정 위반.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해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더 이상 운영 못한다. 취소됩니다. 1이 뭐였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시키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면 좀 낯설지만 시험 치는 날까지 계속 하겠죠.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허운정해일 이렇게 따라가는데 좀 기억을 잘 하라고.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습니다. 지금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 취소돼 가지고 잘 안 나옵니다. 왜?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그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허운정해일. 자, 노래를 잡으신 분들은 허가 뭐죠? 허 하면 허 위만 찾아내라 그랬잖아. 그러면 거짓, 부정한 방법은 시험에 올라옵니다. 우는 운영규정 위반, 정, 정보 위반, 해, 사망, 해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 다시 취소된 사유 제목이 뭐라고요? 허운정해일. 허윤정이가 뭐 했다?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해산했다 그랬는데 혼자 집에 가다가 또 유산했는지 출산했는지 또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유산 다르고 해산 다르고 출산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허운정해일 잡을 것. 이제 제목만 잡아놓고 나면 10달 동안 천천히 갑니다. 노래를 부를 거니까 저절로 기억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노래 제목을 잡아놓으시고. 이제 173페이지 공정한 업무 처리라 해요. 가장 가벼운 단원이 들어오는데 1번 줄만 껐습니다.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그건 상식입니다. 사실은 중개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품위 유지하고 성실하고 신의스럽게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된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편만 들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취지겠죠. 2번 내려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옆에다가는 크게 판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자, 근데 옆에다가 판례라는 말은 이 법상의 의무가 아니고 누가 제시하는 거다? 판례가 제시하는 것. 그러면 선관주의 의무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래도 비교적 중요한 것으로서는 3번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하지만 모든 업종에는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십니까? 네. 어느 정신없는 의사가 그죠? 저 사람은 15바늘을 꾸매고 얼굴은 5군데를 리모델링 했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되고 경찰관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되겠죠? 군인도 마찬가지. 선생도 학생의 비밀을 제시해야 되는데 모든 업종에서 비밀 준수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무를 하다가 매도인이 이 아파트는 처갓집에서 받은 거구나 이런 거 알면은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갓집에서 받았거나 뺏었거나 하여튼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하여 아주 가볍게 출제될 때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놓고 틀린 거 찾아라도 물었습니다. 비밀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데 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비밀은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비밀은 준수해야 되니까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밑에 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거기 1년 이하의 1,000만 원 벌금에서 쭉 내려오시면 거기 한참 내려와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줄까지 내려옵니다. 자, 1년에 1,000만 원 줄 것이었습니까? 6째 줄 내려오면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거 찾으셨나요? 줄 것이야 돼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면 이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뭐를 적용한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 반의사불벌죄는 동그라미. 이제 여기까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시험에서 비밀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고 비밀 준수를 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 이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무슨 뜻이죠?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한자로 적으면 더 편한데 반대한답니다.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한다.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아주 독특한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좀 더 보충 설명하려고, 우리나라의 형사범죄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도 한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까요? 누가 사람을 죽였대요. 그럼 그건 살인자잖아. 그죠? 그런데 피해자 가족한테 가가지고, 야, 사람은 어쩌다가 죽었고 돈 100억 줄 테니까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래 뭐 돈이나 작나 100억인데 그죠? 100억을 받고, 그래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돈 있는 사람은 막 죽이고 다녀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 대신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20년 징역 살 걸 10년 징역으로 바꿔줄 수는 있을지라도 처벌은 하는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러고, 대표적으로 가벼운 폭행죄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벼운 폭행죄라는 건 이겁니다. 대낮에 일어났는데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근데 피해 성도를 보니까 한 사람은 손등이 까질랑 말랑하고, 까진 게 아니고 까질랑 말랑하고, 한 사람 피해는 손톱에 멍들랑 말랑인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싸우기는 싸웠는데 피해 정도가 극히 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우리 서로 빨간 약 바르고 없는 걸로 하겠어 이러는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안 돼, 싸웠으니까 처벌해야 돼 이러면 이거 좀 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낮에 일어난 가벼운 폭행죄 이런 것들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합니다. 또 있습니다. 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사자라는 말은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너희 할배는 쌍놈이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200년 전에 돌아가신 할배 쌍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라고 그러고, 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가 독특하게 있는데, 우리 단원에서는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을 찾으시오 라고 문제가 들어오면 답이 뭐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거 찾아내면 되겠죠. 아주 단순하게 정리됐고, 자, 이제 175페이지 가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라는 다시 중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자, 이 단원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자, 물건을 파는 자 갑,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이 물건이 중개대상물이잖아. 그죠? 이 물건을 잘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잘 설명해야 매수자가 사겠죠.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확인하는 단원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면 그거를 방법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전에 앞에 계시는 분한테 확인 설명을 잘 해야 되는 단원인데, 본인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니까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해야 되는 건 다 알잖아. 그죠? 그걸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해라 라고 방법은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의뢰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의뢰 받았다는 말이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잘하니까 중개가 완성되었다 이 말은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렇게 해라.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해 줍니다. 법 봅시다. 자, 이 175페이지 하단에 2번에 1번 첫째 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찾았습니까? 그 의뢰 줄 딱 끊었습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물건의 상태, 입지, 권리, 관계 등을 셋째 줄까지 내려옵니다.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의 동그라미,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 동그라미, 토지대장 등기부 등 설명의 줄 것입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근거자료 줄 것고 제시의 동그라미. 이 법조문이 얼마나 편합니까? 자, 다시 물어봅시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때 근거자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뭐 등기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 편한 조문을
시험에 탁 던지면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분 50%가 틀립니다. 이 편한 지문이 뭐를 조회해야 되는가 하면 자,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취득하는 자에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을 중에 취득하는 자 누구? 의뢰에게 설명해라 이 말이잖아, 그죠? 어떻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라. 뭐 성실한 건 당연한 소리고 이 단원을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면 틀렸잖아 지금. 근데 그거를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이런 말이 막 좋은 말이 들어가니까 맞다고 찍어놓고 있다니까요. 참고로 양 당사자 이 사람 갑에게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A가 갑에게 가서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저당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고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막 설명하면 갑이 듣다가 어디 아프십니까? 이런 묻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갑이 더 잘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이걸 못 찾아낸다고요. 그 다음,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을 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OX. X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했던 것, 제시, 설명, 딱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죠?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OX. X 자료만 주는 게 아니고 설명도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뭐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잘 익혀 놓으셔야 돼요. 아주 가벼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탁 올라오면 어디가 틀린지도 몰라. 그럼 틀린 것에 대한 해설을 달아놔도 뭐가 틀린지도 못 찾아내요 이게. 그래서 뭐를 집어내야 된다? 취득, 제시, 설명 딱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을에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겠소. 그럼 우리말로 하면 중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여기입니다. 178페이지. 자, 제일 상단. 개업공유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찾았나요? 중개 완성에 줄 까놓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면 동그라미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몇 년이죠? 3년 동그라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존해도 동그라미. 자, 주목. 이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 당사자들에게 해야 돼요. 이거부터 잡아내야 돼. 양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딱딱딱 쳤는 것들이 전부 의무입니다. 의무. 여기 보면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딱 돌았잖아. 그죠? 그럼 의무는 위반하면 전부 제재가 다 따라붙는 거예요. 자, 다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OX. 무조건 X. 작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서명 날인하고 교부하고 보존해야 된다니까요. 의무를 딱딱 잡았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이제 번역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랍니다. 그때 서면이 뭘까요? 이제 좀 이따 보게 되는데 확인설명서라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이 확인설명서는 모두 4종류 1, 2, 3, 4라는 4종류가 있고 이 확인설명서를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누가 작성할까요? 지금 그 조문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작성은 누가 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이 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물건을 설명했다라고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서명 날인하고 교부하랍니다. 양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별도의 말이 없어도 몇 통 작성하고 3통 작성해야 되겠죠. 왜? 하나는 자기가 보존해야 되니까 몇 년간 보존한다? 3년간 보존하라. 지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법이 하나 도입이 됐습니다. 작성을 할 때는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같이 작성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도입이 됩니다. 자, 수행한 공인사가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도 개업공인사와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뭐 합니까? 서명 날인합니다.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했더라도 교부 보존은 누가 하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라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자, 항상 이 단원이 나오면 그죠? 지금 여러분한테는 한 두서너 페이지에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딱 필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는 필기는 깔끔하게 해놓고 내용은 다르게 알까봐 항상 확인 학습을 합니다. 자, 일단 필기 됐습니까?
자, 이 필기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합니다. A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무실의 사장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누구와 누구가 작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고래 틀리게 대답할까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틀리게 물어도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수행한 공인사는 자기가 업무를 했을 때 한다니까요. 지금 업무 누가 했다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틀리게 물어도 바로 대답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확인 설명서는 누구누가가 작성합니까 하면 답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작성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면 그러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부 보존도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 이 취지입니다. 다시 확인 학습. 이제 A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있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누가 작성할 수 있다? 틀리게 대답하면 안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누가 작성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해도 되고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해도 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안 빠진다 딱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수행한 공인중개사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하면 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사장님은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고 두 사람이 서명 날인 했으면 교부나 보조는 누가 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 지금 그 뜻입니다. 이게. 그죠?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에는 A가 중개보조원입니다. 자격증 없이 일하시는 분 있죠? 중개보조원이 잘 설명을 해서 이제 계약은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할 수 있다? 그렇지. 개업 공인중개사만 작성합니다.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 교부 보존도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하면 뭐 하면 된다 그랬죠? 갈로 열고 적어 놓습니다. 빤히 쳐다본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잘 적는가 못 적는가. 지금 스토리가 뭔가 좀 보이십니까?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도 있고 서명 날인의 의무가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뭐 한다고요? 빤히 쳐다본다고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스토리를 딱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하는 방법은 알았습니까? 그런데 확인 설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제도가 도입되는가 하면 자료요구권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여러분들 뒤로 여기 있습니다. 177페이지 2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자료요구권이라는 말이 들어왔죠. 그죠? 자, 자료요구권 제목에다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확인 설명을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중개업자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는가 하면 이 물건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이게 좀 황당한 삶인데 상태가 뭔가 하면 이 아파트는 비가 오면 물이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를 들면 아파트 탁 보면 아, 비 오면 물 새겠네. 이거 아는 거 아니잖아. 그죠? 건축물 대장을 떼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런 상태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럼 이 사람한테 뭐를 요구한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상태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는 햇볕이 잘 들어야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는 아침에 햇빛이 몇 시에 드십니까? 이거를 중개업자가 이렇게 아파트 보면 9시 반에 해 뜨겠네.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1조 그럽니다. 그 다음 아파트는 아래 위층 간에 소음과 진동이 요새 문제가 많죠. 그러면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까? 이런 상태는 이 사람에게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해 안 하시는 분 아니 아래 위층 간에 소음과 진동이 있는 것도 조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개업공사가 조사해야 한다면 골 때립니다. 이 사람이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A가 빤히 쳐다보면서 오늘은 바쁘고 내일 가서 하룻밤 자겠어 이래야 된다고. 자봐야 이게 뭐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 알지. 그죠? 그 힘들게 내일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비 오네. 아침 햇빛 뜨는 거 못 봤잖아 지금. 그죠? 오늘 저녁에 하룻밤 더 자겠어. 지금 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상태는 누구에게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때 요구하는 것은 상태만 요구한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확인할 수 있죠. 등기부등을 보고. 입지조건, 초등학교하고 거리는, 지하철하고 거리는 입지조건 다 확인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상태를 요구합니다. 자, 2번에 첫째 줄. 개업공인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 모라이 줄 것입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 줄 닦아놓고 에게 줄 바꿔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 동그라미 요구할 수 있다. 밑줄 딱 긋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한테 별도로 이야기 안 하지만 이런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매도 임대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건물 주인,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시험에서 슬쩍 매수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올라오면 웃기네 하고 탁 잡아내야 된다고. 이걸 지금 적어드리지만 안 적어도 사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또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뭐 한다?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자, 한편 찾았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불응 동그라미 그러한 사실을 줄 것입니다.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매수 임차인 줄 것입니까? 설명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에도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자, 취지를 이제 이렇게 갑니다. 법조문은 다 설명했는데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합니까? 매도 임대인에게. 근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을 합니다. 불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A가 비가 오면 물에 베란다에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갑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아파트는 비만 오면 물이 줄줄줄 셉니다. 이래 말하는 놈은 한 놈도 없죠. 자기 물건을 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물이 줄줄 새더라도 그냥 살짝 비칩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죠? 그건 이해는 가는데 가볍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파시오 이럽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했다 이 말이에요. 왜 불응했을까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불응했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뭐 해야 된다? 기재해야 한다 이랬다고요. 자, 설명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갑을 중에. 그런 상식이죠 사실은. 누구 줄은 껐지만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물 셉니까? 물어보니까 시끄럽다.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설명하고 그런 사실을 뭐 해야 된다? 기재해야 된다니까요. 어디에다가?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기재를 해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설명만 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설명만 하고도 그럼 물건에 뭔가 하자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하자가 있더라도 매수자가 사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부동산에는 벽에 금 하나 갈 수도 있고 하자 없는 부동산은 없으니까 내가 수리해서 쓰면 되는 거고 또 가격이 싸게 나왔고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었고 사고 싶었던 곳에 있으면 그런 하자가 좀 있어도 삽니다. 이렇게 거래를 해놓고는 이제 일주일 만에 이사다 갔겠죠. 비가 오니까 물이 줄줄 새가지고 베란다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어요. 반드시 어리 중개업자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썩은 물건을 소개해 줘가지고 1,000만 원의 손해가 났으니까 책임지시오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A 계획회사가 내가 설명했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하더라고. 언제 그랬는데 이러고 이제 분쟁이 막 시작되기 시작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설명만 해야 된다. 기재도 해놔야 된다. 딱 기재를 해놔야 돼. 내가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근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응했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누구에게? 매수 임차인은 별도로 상식적인 이야기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험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OX. 성실만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 또 맞다고 팍 찍어 놓아 있다니까요. 성실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재해야 한다. 놓치면 안 된다고요. 설명, 기재 딱딱 지금 끊고 있습니다. 추억에도 새로운 우리 수험생 있었죠. 이 단원이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이제 설명해야 한다 하면 틀리잖아요. 설명하고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틀리니까 시험지를 펄렁펄렁 들고 질문하러 오는 거예요. 펄렁펄렁 휘날릴 때 저 열받았다 이런 거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펄렁펄렁 들고 와가지고는 책에 똑같이 불응했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왜 틀렸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재가 빠졌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험지 한번 보고 책 한번 보고 선생 얼굴 한번 쳐다보고 돌아서면서 글자만 싹 빼고 이러고 가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렇게 점 찍어놨습니다. 완전히. 원래는 뭐 생각된 줄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설명하고 기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만큼 강조하는데도 글자만 싹 빼고 그래 있으니까 뭔 단어를 따라왔겠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원래는 하고 점 찍었는데 뒤에 뭐가 생략되겠습니까?
날 샜다 이런 선 붙어 있습니다. 날 샜다 듣는 데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래서 지금 뭐를 전달하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불응했을 때는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료 요구권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하는 방법은 이렇고 그 다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태는 요구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뭐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까? 확인 설명 사항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사항 176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4번 또 쫙 들어옵니다. 9가지. 아무리 많아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못 가죠. 확인 설명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번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또 어디서 많이 보도 소리 나오죠?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 소유권, 전세권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소 동그라미 거래 예정 금액도 확인해라. 예 동그라미 중개 보수와 실비도 확인합니다. 실비할 때 실 동그라미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상 제한도 확인해라. 공 동그라미 수도, 전기, 가스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수. 여러분 물건을 확인할 때는 도시가스네, 중앙집중식이네, 개별 난방식이네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수 동그라미 지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행여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걱정할까 봐 설명하지만 개업 공인수가 무슨 전문가라고 가스는 어떻게 되고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고 열공급, 이게 열공급이 보일러잖아요. 보일러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죠? 우리는 나중에 좀 더 양식을 보게 되지만 이 개업권사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있음, 없음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수되어 있음, 설치되어 있음, 안 되어 있음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뜻이에요. 여러분 걱정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있음, 없음, 깨끗함, 미비되어 있음 이 정도 체크만 하면 됩니다.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도 동그라미 합니다.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밑줄 꺼놓고 8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 동그라미 합니다. 지하철하고 몇 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9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세에다가 동그라미 조세의 종류와 세율도 설명을 해줍니다. 자, 다시 주목합니다. 확인 설명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해야 된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게 여러분 이겁니다. 자, 좀 전에 어디 들었던 것하고 연결되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하고 지금 확인 설명하는 사항은요.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저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묶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노래 제목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건데 지나간 정보는 놔두고 잊어버렸다 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확인 설명이라도 정확하게 잡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읽으면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하니까 확인 설명할 사항은 색시까지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은 뭐까지 해야 된다? 색시까지 확인 설명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확인. 중이 뭐죠? 중개 대상물만 잡아라 그랬잖아요. 종류, 소재지는 올라옵니다. 도 하니까 도배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벽면의 상태, 수 하니까 수도 보이십니까? 수도만 찾아내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도가 뭐지요? 도로. 도로만 들어오면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소가 뭐예요? 소유권만 딱 갖다 붙이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확인해주라. 공 하니까 뭐가 보이죠? 공법만 찾아내면 돼요. 공법상 제한사항.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중에서도 공법이 제일 재밌죠? 제일 재밌죠?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과목 민계 이거 좋아하죠? 민계 하다가 민계공 하고 있잖아. 그죠? 하여튼 공 하면은 공법이 기억나야 된다. 그죠? 공법이 기억나는 거 머리가 공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전국의 수험생이 다 똑같습니다. 기죽지 말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세가 뭐다? 취득에 따른 조세, 예정 가격, 실은 수수료, 실비 됐죠? 자, 다시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중도, 수도, 소, 공의 색시까지 확인한다. 그렇게만 들어놓습니다. 시험 치는 날까지 여러분 입에 줄줄줄 붙어있도록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일단 큰 개념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사까지 다 보셨고 이제 위반시 제재입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4번 위반시 제재 찾았나요? 특히 1번 별표입니다. 아니다. 3번이 별표입니다. 이게 원래 바뀌었거든요. 자, 4번에 3번은 원래 100% 나온다. 딱 잡으셔야 됩니다. 4번에 3번이 뭐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 처분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즉 말로만 설명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 말이에요. 그거 원래 개정됐습니다. 특별히 3번은 시험에 나온다. 딱 잡으셔야 되고, 1, 2는 묻거나 마나 전부 다 확인 설명 위반하면 업무 정지다. 그런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볍게 보셔도 되고, 특히 3번을 잘 보실 것. 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드디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확인 설명서 양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180페이지 상단 제목이 줄 것입니다. 확인 설명서 1. 1이 뭐지요? 주거용 건축물. 그 줄 꺼놓고 제목 딱 봐요. 1번은 주거용 건축물. 자, 그런데 거기 제목이 지금 줄 끊는 거 한 2칸쯤 내려오면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라는 칸 찾았습니까? 그 상태 동그라미 딱 해요. 방금 수업했는 거잖아. 그죠? 상태라는 말이 뭐죠? 자, 상태에 대해서 요구하였는데 불응하면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그랬죠? 그 기재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상태. 거기에 상태에다가 기재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거 시끄럽다,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그래 적어놔야 된다고. 갈로 열고 얼굴은 벌게졌어까지 딱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불응했을 때 기자는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란도 하나 보시고, 이 확인 설명서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한번 쓱 봅니다. 보시고 한 장 넘기시면 182페이지 작성 방법 들어오죠. 자, 이 작성 방법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182페이지 위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뭐라고 받아쓰기 해야 되는가 하면 10월 23일 받아쓰기 합니다. 저 위에다가 10월 23일 밤 9시 반에 꼭 본다. 밤 9시 반에 꼭 본다. 해놓고 옆에 사인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하니까 무슨 미술 시간도 아니고 빨간 볼펜 하면 그랬다가 그 다음에 파란 볼펜 하면 그랬다가 자꾸 볼펜만 별만 그리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10월 23일 밤 9시 반에 왜 꼭 봅니까? 시험치기 하루 전날입니다. 밤 9시 반에 딱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 문제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한 문제. 지금 수험생들이 그죠? 합격을 하는데 분포도를 딱 보면 여기가 빵점, 여기가 50점, 여기가 100점이면 그죠? 합격자들이 전부 다 어디에 걸려있다? 여기 보글보글 쫙 모였습니다. 60점대에 다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사람도 한두 개 맞아서 합격했고 떨어진 사람도 한두 개 때문에 떨어집니다. 영 이쪽 동네에 있으면 그 다음에 공부하러 안 옵니다. 지금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또 막 8, 90점을 합격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한 문제에 당나게 목숨 걸어야 된다. 목숨. 그런데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도 되는 단어니까 시험 치기 직전에 반드시 읽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9시 반에 꼭 볼 것. 그죠? 사인해요 빨리. 사인은 왜 안 하는 왜 9시면 9시 반일까요? 자기는 뭘 자 시험 치는 날 뭐 자면 오겠나. 9시 뉴스라도 한 30분 보고 보라고 해. 내일 아무리 시험 치더라도. 그래서 밤 9시 반에 꼭 볼 것. 이 정도로 지금 강조해 놨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에 제목이 줄 것입니다. 확인 설명서 2 들어왔습니다. 2가 뭐죠? 비주거용. 그 제목 한번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비주거용은 어떤 거죠? 그래, 상가, 뭐 빌딩 또는 원룸, 오피스텔, 오피스텔 그는 주거용이고 뭐 공장 이런 거겠죠. 자, 비주거용은 이렇게 양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슬쩍 보시고 185페이지 역시 작성 방법 들어왔죠? 별표입니다. 무조건 별표 딱 찍습니다. 185페이지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186페이지 확인 설명서 3번 양식이 들어왔습니다. 3번이 뭐지요? 토지. 토지는 여기에 기록합니다. 조금 단출하죠. 양식이. 한 장 넘어가서 188페이지 다시 별표. 작성 방법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별표. 189페이지 그래요? 좀 천천히 할까요? 189페이지 확인 설명서 4번 봅니다. 4번은 뭐다?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를 뭐라 한다? 준부동산. 체질 안 맞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양식은 뭐다? 준부동산. 양식 눈으로 쓱 보면 됩니다. 그게 막 다 따로 올라가니까 바쁘신가 봐요. 눈으로 쓱 보고 한 장 넘어가서 191페이지 역시 작성 방법 별표. 자,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진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확인 설명서는 양식이 모두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1번이 뭐? 주거용.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 아, 또 빠른데도 잘 따라오셨네. 자, 확인 설명 장식은 4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중에서, 그죠? 지금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몇 번? 1번. 그렇지. 누가 뭐라 그래도 주구용이 제일 많죠. 전형적으로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4번 양식이 간단하거든요. 요것만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중개업자 한 건 할지 말지인데, 그죠? 틀리더라도 1번을 보고 자꾸 틀려야 돼요. 그래서 양식의 작성 방법 아까 10월 23일 밤 9시 본다도 1번에 딱 적어놨다고 지금. 그죠? 계속 꾸준히 보시되 1번을 초점적으로 봐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이랬습니다. 나온다는 것도 못 맞추면 뭐를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체크하실 것. 이제 192페이지로 접어드니까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 접어듭니다. 10분 쉬었다가 따라갈 겁니다.